미국 증시에 나스닥이 있고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 코너를 맡으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벌써. 아유, 빠르네요. 혹시 네. 상한가 하한가 지목했던 그 인물들하고 마주치신 적 없어요? 마주쳤다기보다는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해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예. 누가 해명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장하나 의원님이 이제 예. 원희룡 지사의 제주지사로서의 예, 예. 행적을 좀 거론하셨는데 예, 하한가. 네, 원 지사님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특히 카지노 새로 허가된 거 없다. 네, 이런 것들. 그거를 장하나 의원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비대위원한테 전화해서 해명하셨어요? 뭐 제가 아무래도 당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좀 속된 말로 디펜스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워낙 제주도 사정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짚지 못해가지고 예. 원 지사님이 좀 전해달라. 아무래도 그 제주도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인가 봐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저도 그런 거 민감도가 좀 없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방어를 좀 해달라. 예, 예. 이런 부탁받고 오셨고요. 장하나 전 의원님은 하한가 지목했던 인물하고 마주친 적 없어요? 이제 뭐 마주친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더 이렇게 압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하한가이신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다 성토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 지사님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도 알고 하는데 그런 일 있으면 직접 연락 주세요. 두 분 끝나고 한번 통화 원지사님하고 나누시죠. 제가 드릴게요. 자, 오늘도 꿋꿋하게 상한가, 하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누구 먼저?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누구 상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복당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당 다음 단계 무엇일까에 관심사가 쏠리는 입장이라서 뭐 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복당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 다들 당 내외에서 예측하기로는 결국 전당대회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친박이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의외로 빨리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당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도 노려볼 수 있고 또 대권 주자도 노려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유승민 의원 선택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그럼 유승민. 그렇죠. 예. 아니 유승민 의원 일단 그 복당은 완전 완료가 된 거죠. 뭐 이것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는 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차상으로 안 되죠. 문제가 보면은. 없으니까 완료된 겁니다. 예. 근데 그냥 완료된 정도가 아니라 당권 주자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전당대회까지? 지금 사실 뭐 비박대 친박이 어쨌든 그 당대표 선거 대결 구도가 있게 된다면은 뭐 지금 최경환 그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나올 확률이 반반이라 보거든요. 당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쯤 되면 반반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각각 친박계와 비박계의 수장이 될 만한 위치에 올라선 건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하지만 거꾸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최경환 부총리가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예상과 다르게 졌다. 예. 그러면 그건 또다시 친박계에 엄청 큰 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대표 선거 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대권 이런 거 가기 전에 어쨌든 한번 타격을 입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당대회 지금 안개 속의 전당대회에 참여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잠룡군 또는 이제 지도자군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승민 상한가에 장하나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유승민 의원 복당하고 상한가죠. 제가 그 친박계에서 이를 두고 그 복당 쿠데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비대위 쿠데타, 복당 쿠데타. 근데 전 되게 오랜만에 정말 박장대소를 했어요. 박장대소 하셨어요? 저는 그 친박계에서 그 쿠데타라는 표현이 금기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복당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일단 빵 터졌고요. 네. 아니십니까? 듣는 분들은 어떠신지. 그래서 이준석 비대위원은 빵 안 터지셨어요? 쿠데타란 말? 복당 쿠데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안이 벙벙했죠. 왜요? 이 뭐 방송을 보다가 속보자 막 뜨는 거 보고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올 속보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면은 다들 왜냐면 공교롭게도 그 전전날쯤에 제가 또 다른 복당의 하나의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님이랑 좀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님도 전혀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예측 못 하신 것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요? 하나의 또 다른 복당의 축인 윤상현 의원님도.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어떻게 추진했다는 게 아무도
아무도 이걸 예측 못했구나. 예측 못했던 생각 좀 거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저야 새누리당의 자중 질환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고 그래도 그렇지만 또 뭐 보면서 이게 빨리 정리되라라는 또 이렇게 그런 예, 입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 새누리당이 지난 10일입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첫 연찬회 이런 걸 했어요. 하면서 개파라는 말 아예 쓰지 말자. 개파 해체 선언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행사 끝나고 뒤풀이는 친박 비박이 각각에서 무슨 결의대같이 하셨나 그랬나요? 하고 그러고 바로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국민들은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갖고 보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만 실망을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 정치가 좀 발전해야 국민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맞아요. 순탄합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동감하고요. 친박계 하한가랑 뭐 동의어가 아닐까? 친박계 하한가랑 동의어다. 아니 이거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 그다음 대권 도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세요, 정말? 지금 단계에서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항상 어떤 정당이 재집권을 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전 정권과 어느 정도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4년 동안 그 지금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노선을 견지한 분이 당내엔 없습니다, 거의. 그나마 지금 뭐 남경필 지사나 아니면 원희룡 지사 이런 지사군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제 유일하게 거론될 만한 분이라 가지고 그런 정책적 전환이 중요한 시점에는 아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상한가 유승민. 장하나 전 의원은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제가 좀 또 뜻밖인가요? 추혜선 정의당 비례의원 추혜선 의원을 추혜선 의원이라면은 본인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으로 상임위가 배치돼서 뭐 저 농성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상한가로 올라오셨어요? 네, 지금 농성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여야 막론하고 이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떤 지역구에 더 어떤 예산이라든가 다른 정책적인 혜택이 있을 만한 인기 상임위들이 있고 그런 호불호가 너무 명확히 있어요, 갈려요. 확실히. 근데 미방위는 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그렇게 미방위는 그렇게 인기 상임인지는 모르겠으나 19대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의석수 차이 때문에 뭐 종편이라든지 그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한성교 위원장이 늘 파행시켜서 아예 상임위가 4년 동안 거의 놀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방송 뭐 언론이 전문가를 외통이 외교통일 쪽으로 보낸 게 저는 어떤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라든가 이제 그 뭐 국민의당도 말할 것 없고요. 그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뭐 야권 의석이 작다 하면 그 자기 당 더민주면 더민주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고 먼저 챙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이렇게 소수정당 배를 좀 했으면 멋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스케일이 큰 정치를 통해서 그게 대선이든 뭐든 아니면 협치라든가 그런 큰 정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혜선 의원이 상한가 하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데? 그러긴 해도 이 기회에 어떤 국회의 문제도 알렸고 그런 본인의 의미에서. 존재를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뭐 20대 국회 최초 로텐도홀 농성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한 건 좋다고 봐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는 그렇죠. 점에서. 그냥 이걸 또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면에서는 좀 후하게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그 원하는 상임위가 아니다가 이제 비례대표 공연은 전문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걸 다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장하나 의원은 19대 때 환경노동위원, 네, 환경노동만 4년을 했죠. 그 원하는 대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래서 환노위도 되게 비인기 상임입니다. 둘 다 규제 부처다 보니까. 근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 고용 문제라든가 또 환경운동 해왔었기 때문에 원하는 데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예. 배정하는 것이 있고요. 1, 2, 3 지망을 씁니다. 아, 대학 지방하고 그렇죠.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아닌 경우에 정의당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장이 좀 주도권을 알아서 발휘할 하는 수밖에 거고. 없는 상황인데 아하.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렇죠. 그 국회 운영 내에서 의석수에 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뭐 제 생각엔 교섭단체 제도의 특성상 원내대표들이 협상하거나 이럴 때 이런 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원내대표가 뭡니까? 자당 의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 것만은 두 분 다 동의하시죠. 아, 자기 좋은 일이 비례대표인데 본인의 전문성을 못 살리는 상황. 그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상임위 형태의 배정 자체가 예. 지금은 우리가 보통 하나 아니면 거기다 특이해가지고 2개 정도의 상임위 운영을 지금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체제로 아주 잘게 이걸 나눠서 소위를 한 2-3개 정도 활동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 등이 아, 원래 두세 대안으로 개를.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장하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임위 차원에서 인기 상임위 하나에 자기가 뭐 전문성 가진 상임위 하나 정도를 소위 형태로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대안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뭐 거대 정당들은 그런 거에 사실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추혜선 의원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논의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상한가 걸라오셨어요. 뉴스닥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한가 인물 넘어갈 텐데 장하나 의원 누가 올라오셨어요? 지난주에 이준석 전 비대위원께서 대한민국 검찰을 상한가 주셨거든요. 예, 예. 야, 그냥 한 주 만에 딱 봤더니 제가 하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검찰을 골라오셨어요? 예. 이준석 골랐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번에 검찰을 상한가로 골라오셨는데. 원래 관심 받는 주식이라는 의미지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까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등락이 너무 심하네요. 왜 하한가입니까? 예, 일단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려 8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4일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차 민중 총궐기 때. 그러니까 예. 우리 백남기 그 어르신께서 물대포 물대포 때문에 맞았던. 현재까지 거의 220일 동안 지금 의식을 잃고 사실 돌아가실지 말지도 다 모르는 이런 예. 상황이고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예. 뭐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 전혀 안 돼 있고 경찰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런 집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경찰이 뭐 물대표나 차벽 같은 것들, 뭐 최루액 같은 것들 이런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사실 불법적인 게 아닌가, 위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논란이 예.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그런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거의 눈 감아주고 이번에 뭐 이 집회를 통해서 뭐 경찰차가 얼마 파손이 되고 뭐 사상자가 얼마나 있었다 하면서 예. 불법 집회 주도자로 이 8년 구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게도 같은 날 예. 유엔의 평화적 집회 결사 특별 보고관이 올해 1월 달에 한국을 한 10여일 동안 이제 둘러보고 조사를 하고. 그거 발표를 같은 날 하게 됐어요. 네, 같은 날. 예. 근데 거기를 보면 예. 일단 한국에서의 물대포 차벽 사용 같은 것들 심히 예. 우려한다. 특히 그게 백남기 어르신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렇게 특정인을 겨눈 거는 무기랑 다름없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번에 이 한상균 위원장 이번 8년 구형을 하면 되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예. 요거는 공무집행 방해도 아닌 것이죠. 정당 방해에 들어간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가지고 8년을 준다는 거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나 아니면 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그래요. 너무 혐오한다. 그리고 유엔 저희가 인권이사의 의장국입니다. 예, 근데 예. 완전히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과거 제 동료이기도 했던 이상돈 최고위원. 지금은 국민의당의 최고위원하고 있는 이상돈, 새누리당에서는 전 비대위원. 그렇죠. 저랑 예. 같이 하셨는데. 하한가 올라오셨어요? 친하지 않으세요, 두 분? 친하죠. 근데 이번에 표현하시기를 예. 청년 정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걸 저희 뉴스쇼에서 인터뷰하신 거. 그러니까요. 이게 예, 여기였어요. 저도 여기. 황당 약간 했던 게 이상돈 어쨌든 교수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활동하시긴 하지만 국민의당에서 예, 예. 그 전에 청년이
청년이랑 일해본 경험이 저랑 일해본 경험일 텐데 제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잘하셨어야 됐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해보신 경험밖에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속으로 좀 찔리셨습니까? 그 인터뷰 들으시면서? 아니 진짜 저도 진짜 내 얘기인가 이런 얘기 생각하게 되면서 좀 곤란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청년이 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제 생각이긴 한데 반대로 또 차별받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뭐 못하게 하는 겁니까? 뭐 이 정도의 취지로 좀 언짢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결국에는 세계 조류라는 거는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입니다, 지금. 그래요. 예, 뭐 캐나다나 이런 데 총리도 40대가 되고 40대 이런 총리가 판에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고위원으로서의 개인 자격 발언이 아니라 최고위원 발언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국민의당의 청년에 대한 어떤 그 기본 방향 자체가 세계적 조류와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상돈 최고위원은 개인 자격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겠지만은 앞으로는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청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두 분은 이제 젊은 정치인의 어떤 상징 대표 주자들이신데 사실은 정치인 분들이 다 어르신이잖아요. 부모님 뻘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 틈에서 좀 기죽거나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셨어요? 이유는 없으셨어요? 뭘 하든지 간에 좀 사후적으로 속된 말로 갖다 붙여가지고 뭐라 하는 분들이 있죠. 갖다 붙여서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배웠었죠. 어린 사람이 예를 들어 양복 입고 가면은 애 늙었다 그러고 청바지 입고 가면은 완전 버릇없다 그러고 너무 대바라졌다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뭐 가서 방송 가서 말 잘하면은 어이구 쟤는 뭐 어디서 다 외워서 왔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서 말 못하면은 역시 어린 것들은 정치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이 이중잣대라는 것 결국은 그 자체가 그냥 좀 내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판적인 말들을 하는 거겠지만은 좀 춤출 장단은 있어야죠. 장하나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젊어서 겪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뭐 그냥 전 대한민국 사회가 국회의원일 때나 아닐 때나 그 세대 간의 문제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를 인정 안 하는 뭐 문화는 이상돈 뭐 최고위원만의 문제는 아닐 건데요. 정치인으로서 또 공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안철수 의원이 뭐 청춘 콘서트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 간의 교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실 정치 입문할 때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젊은 세대의 소구력이 있었는데 완전히 거꾸로고 이걸 김수민 의원 사태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윤창중 사태 때 그 후에 남성 인턴 쓰겠다 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선마을 역에서 사건 때 이제 선마을엔 남성만 교사만 보겠다. 그런 게 여성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성을 배제하겠다? 뭐 이번에 김수민 사태가 나니까 청년들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럴까? 기성세대나 장년층, 노년층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럼 노년층 하지 맙니까? 청년들 깨끗한데. 그럼 여성 정치인들이 훨씬 깨끗한 정치하는데 여성으로 다 합니까? 그런 거 인정 못할 거잖아요. 아니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공감의 되는 문제이고 소리를. 이걸 치환해 보자면은 예전에 뭐 나이 60대면은 뭐 투표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한 발언이랑 나이대만 바꿔놓은 거지 비슷한 얘기예요. 같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청년들이 여기에서 분노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감수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해소된 이런 어떤 차별들 예를 들어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뭐 여성에 대해 가지고 여성은 결혼하면은 집에서 애를 봐라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발언도 청년들의 입장에 봤을 땐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감수성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청년 또 비례대표 제도로서 청년들이 정치 국회의원 되긴 더 힘들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배려했던 건데 청년 비례. 청년 비례 제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그 경우로 일을 하게 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아까워하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들이 좀 불만을 그러니까 만족시키지 못하고 좀 그 편협해요.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해요, 정치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도 한의 감정이 있지만 판소리를 풀지 않잖아요. 그런데
판소리로 클래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럼요. 그 말을 하고 싶은 본인들이 거예요. 랩을 못하면 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비유가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을 줄 거 랩을 아닙니까? 못하면 본인들이 못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랩하겠다. 무조건 한만 따져요. 한만. 이거 이상돈 의원 한번 다시 초대해서 해명의 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백분 토론 한번 하시죠. 두 분 한 달 동안 뉴스닥 진행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흥분하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